31편 당신은 행복했나요, 아버지? 가람의 고백은 텅 빈 무덤가를 채우는 진원곡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빈자리와 마주하고 있었다. 순정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아버지와 아들을 가로막고 있던 오해와 무관심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한참 만에 가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또 다른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석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엄마, 아버지는 행복했을까? 그것은 아들로서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자신의 뿌리가 된 그 남자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순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섭과 함께했던 짧고도 강렬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들의 질문에 쉽사리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너의 아버지는, 그녀는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단다. 늘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좇는 아이 같았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야. 그는 늘 외로웠고 늘 후회했으며 늘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이니까. 그녀의 담담한 평가에 가람의 마음이 아려왔다. 하지만 순정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오직 그녀만이 알 수 있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믿는단다.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마지막 순간이라니.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이었어. 그는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비로소 충만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분명히 웃고 있었을 거야. 나는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람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음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완성하고 떠난 위대한 영웅이었음을.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텅 빈 무덤 앞에서 행복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32편 어머니, 나의 첫사랑. 충호 공원을 내려오는 길, 가람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6살 무렵 솜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쓰던 자신을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던 기억. 그때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향긋한 비누 냄새와 부드러운 온기.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사랑의 감각이었다. 어머니,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그 첫사랑을 잊고 살았다.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녀는 더 이상 설레는 첫사랑이 아닌 그저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무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늙어가는 얼굴과 깊어지는 주름만을 보았을 뿐 그 안에 숨겨진 눈부신 소녀와 뜨거웠던 여인과 위대했던 작가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낡은 앨범 속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던 18의 소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웠던 위대한 작가를 만났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순정적인 여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모습들과 다시 사랑에 빠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오늘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은 단순히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첫사랑을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서툴고도 간절한 노력이었다. 차는 어느새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하루 동안의 긴 데이트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가람은 차에서 내려 어머니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정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가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기사가 여왕에게 경의를 표하듯 아들이 자신의 첫사랑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하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들어가, 엄마. 그리고 정말 사랑해.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3편 서먹함이 녹아내린 자리.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어머니와 아들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기적처럼 변해갔다. 수십 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높고 투명한 벽은 봄눈처럼 녹아내려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길이 생겨났다. 가람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출근길 차 안에서 점심을 먹다가 퇴근하는 길에 문득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용건을 묻지 않았다. 대신 오늘 본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새로 산 스웨터가 마음에 드시는지 시시콜콜한 일상의 안부를 물었다. 순정 역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그의 무심함에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거나 손녀들이 보고 싶다는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잊고 있었던 소녀 같은 생기와 활기가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가람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미술관이나 조용한 강변의 찻집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은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였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으며 때로는 서로의 농담에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주말 오후 가람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은 낯선 할머니 집을 어색해하며 아빠의 등 뒤에 숨기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여기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순정은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간직해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라디오 부스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까칠했지만 속정 깊었던 한 가수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동화책보다도 흥미진진했다. 가람은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집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서먹함이 녹아내린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행복이 따뜻한 햇살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34편 아들의 여자친구. 가람의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늘 아들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녀를 만나면 먼저 손을 잡고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 가람의 얼굴에서도 늙음을 짓누르던 어두운 죄책감의 그늘이 걷히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어느 주말 저녁 가람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연례 행사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가람이 아이들과 거실에서 장난을 치는 동안 순정과 며느리는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람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어머님, 가람 씨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순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아이였지. 아비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나이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 나 힘들까 봐 단 한 번도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만큼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남편이랑 살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 어린 며느리의 위로에 순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아주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왔던 서랍을 열어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이끌고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책장 한 구석에 꽂혀있던 낡은 원고 뭉치, 유령의 연인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내 진짜 인생이었단다. 며느리는 숨죽여 시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남편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녀는 조용히 원고를 덮고 순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여자는 가람이라는 한 남자를 함께 사랑하는 동지로서 서로의 삶의 무게를 말없이 위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가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자,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풍경이었을 거라고.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35편 어머니와 예비 며느리의 만남. 가람의 아내는 시어머니 순정과 남편의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등을 떠밀지 않았다. 이제 가람은 스스로 어머니의 텅 빈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다정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 되자 가람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라며 일부러 따라 나서지 않은 참이었다. 순정은 부쩍 자주 집을 찾아오는 아들과 제잘거리는 손녀들 덕분에 잊고 있었던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람이 잠시 동네 심부름을 나간 사이 집에는 순정과 두 어린 손녀만이 남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첫째 손녀가 할머니의 서재에 꽂힌 낡은 책들을 구경하다가 방송 대상 트로피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이거 금이야. 할머니는 작가였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정은 미소 지으며 손녀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비밀로 숨겨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그래,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딱 너희만 할 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단다. 그녀는 자신의 10년간의 꿈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 편이 아름다운 동화처럼 각색해서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에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는 공주님이 살았단다. 공주님은 성에 갇혀 지내는 대신 라디오 부스라는 작은 방에서 세상의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한 글을 썼지. 그녀의 곁에는 까칠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노래하는 왕자님도 함께 있었단다. 손녀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빠져들었다. 순정은 이야기 속의 공주님이 되어 DJ 현우와의 첫 만남, 청취자들과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녀는 문득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두 어린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라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될 터였다. 자신처럼 수많은 꿈을 꾸고 때로는 좌절하며 사랑하고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의 긴 인생 여정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주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아들의 현재, 그리고 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하나의 따뜻한 시선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장차 이 집안의 새로운 며느리가 되어줄지도 모를 그녀의 사랑스러운 손녀들의 만남은 그렇게 할머니의 동화 속에서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36편 순정의 웃음소리.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람은 현관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집 안에서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맑고 경쾌하고 꾸밈없는 소리. 그것은 마치 10대 소녀의 웃음소리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순정이 소파에 앉아 손녀들을 양옆에 끼고 온몸을 들썩이며 웃고 있었다. 까르르 하고 터져나오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거실의 낡은 벽지를 진동시키고 창문의 유리창을 울릴 만큼 크고 명랑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왕자님이 어떻게 됐는데, 할머니. 그 왕자님이 글쎄 무대 위에서 넘어져서 바지가 찢어졌지 뭐니. 순정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과장에 스스로가 더 재미있다는 듯 눈물까지 훔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자지러지듯 함께 웃고 있었다. 가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저런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휘미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었다. 슬픔을 감추기 위한 옅은 미소. 하지만 저렇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순수한 웃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부재가 그리고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가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웃음소리를 앗아갔던 것이다. 가람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섭을 떠올렸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어머니의 저 웃음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되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저 평범하고도 위대한 웃음소리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거실의 풍경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두 딸의 모습, 그리고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이 완벽한 행복의 순간,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사랑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도 가람과 그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어머니의 그 맑은 웃음소리를 잊지 못했다.